네, 오늘은 조금은 슬프고 조금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바로 게테의 명작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인데요. 아, 그 옛날 연애소설 베르테르 효과 그건 너무 뻔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짝사랑에 실패한 남자의 찌질한 일기장이 아닙니다. 이건 당시 유럽 전역을 흔들었던 그 슬픔의 혁명이었습니다. 오늘 베르테르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 그가 흘린 눈물의 진짜 의미를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베르테르는 요즘 말로 하면은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 그 자체입니다.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고 자연을 사랑하며 정해진 규칙보다는 자신의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예술가 타입이죠. 이런 그가 발하임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갔다가 운명적인 여인 롯데를 만납니다. 첫눈에 반한다는 말로 부족해요. 베르테르에게 롯데는 자신의 전부이자 신이 보낸 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죠. 그녀에겐 이미 알베르트라는 성실하고 완벽하며 젠틀한 약혼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베르테르의 슬픔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슬픔, 우리가 흔히 느끼는 아 차였어 슬프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베르테르에게 슬픔은 일종의 정체성이었죠. 왜 그렇게까지 슬퍼했을까요? 그건 그가 롯데를 얻지 못해서라기보다는 롯데를 향한 자신의 뜨거운 열정이 차가운 현실의 벽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베르테르는 감정을 억제하고 사회적 지위나 이성을 중시하는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를 견딜 수 없이 괴로워했습니다. 베르테르가 살았던 18세기 후반 독일의 사회적 분위기는 한마디로 엄격한 이성과 딱딱한 계층 질서의 지배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이나 열정보다는 논리적인 이성과 절제 그리고 사회적 유용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사회 구조적으로는 귀족 중심의 철저한 신분제가 공고히 유지되고 있었고 개인의 자유로운 자아실현보다는 가문이나 직분 등 주어진 사회적 분위기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베르테르처럼 섬세하고 뜨거운 감성을 지닌 예술가적 영혼은 자신의 순수한 열정이 사회적 낙인이나 비이성적 광기로 치부되는 현실의 깊은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에게 슬픔은 나는 로봇이 아니야, 나는 느끼고 사랑하는 인간이야 라고 외치는 저항의 수단이었던 셈이죠. 소설 속 베르테르의 슬픔은 시도 때도 없이 흐릅니다. 그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울고 아이들의 순수함을 보고 울고 롯데의 손가락 끝이 닿을 때 웁니다. 요즘 시각으로 보면 좀 과다하다 싶을 그 울보였죠. 하지만 당시 독자들에게 이 눈물은 해방구였습니다. 귀족사회의 가식과 딱딱한 도덕률에 갇혀있던 독자들에게 이 눈물은 해방구였습니다. 귀족사회의 가식과 딱딱한 도덕률에 갇혀있던 청년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베르테르는 영웅이나 다름없을 그런 그 입장이었습니다. 베르테르의 슬픔은 곧 나로 살고 싶다는 갈망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슬픔이 깊어지면 독이 되기도 하죠. 베르테르의 사랑은 점점 집착과 자기 필요, 자기 파괴 이런 쪽으로 치닫습니다. 그는 롯데와 알베르트 사이에서 방황하며 괴로워하다가 결국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 자신의 사랑을 완성하려 합니다. 내가 죽어야 당신이 행복해질 수 있고 그래야 내 사랑도 영원해진다는 논리였지요. 사실 이건 굉장히 이기적인 논리이기도 합니다. 남겨진 롯데가 겪을 고통은 한중에도 없었으니까요. 당시 젊은이들은 이러한 베르테르를 따라 푸른색 연미복과 노란색 조끼를 입는 것을 단순히 유행을 따르는 것을 넘어 기성세대의 권위주의에 저항하고 베르테르의 순수한 열정과 슬픔에 동화하겠다는 자기 표현이었습니다. 베르테르가 롯데를 처음 만났을 때 입었던 이 의상은 그에게 가장 행복했던 순간과 순수한 사랑을 상징하는 옷이었습니다. 당시 엄격한 예법과 격식을 중시했던 유럽 사회에서 이러한 파격적인 색상 조합은 파격 그 자체였으며 젊은이들에게는 이성을 중시하는 메마른 세상에 대항해 내면의 감정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해방의 상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베르테르 효과란 말이 나오기도 했죠. 이것은 유명인이나 자신이 모델로 삼고 있던 인물이 자살할 경우 그 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잇따라 자살을 시도하는 모방자살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베르테르의 죽음을 모방하여 스스로 생을 마감했던 사회적 현상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결국 베르테르가 보여준 슬픔의 의미는 절대적 순수함의 파멸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타협을 모르는 순수한 감정이 비정한 현실 세계와 만났을 때 어떻게 부서지고 흩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죠. 베르테르는 죽었지만 그의 슬픔은 문학사에서 영원히 박제되어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감정에 솔직하게 살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세상의 속도에 맞춰 기계처럼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베르테르를 다시 읽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빠르고 너무 효율적이며 감정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가끔은 베르테르처럼 비효율적일 만큼 펑펑 울어보기도 하고 지독하게 누군가를 사랑해 보는 것, 비록 그 끝이 아플지라도 그렇게 뜨겁게 살아보는 것이야말로 진짜 인간다운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베르테르의 슬픔은 결코 찌질함이 아니라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가장 뜨거운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베르테르의 슬픔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파동을 일으켰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은 광기인가 순애인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살펴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